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는 2년 전부터 정부 정책으로 국산 밀 생산단지가 조성돼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정부와 제주도는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겠다며 재배를 적극 장려했지만 피해가 나고 나선 정작 재해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 파종에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밀밭. 추수 장비 대신 트랙터가 가장자리부터 돌며 밭 전체를 갈아엎습니다. 밀 이삭이 패기 시작하는 지난 4월부터 서리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수확이 의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리와 폭우로 밀 이삭의 나달이 여물지 않으면서 노래야 할 밀밭이 이렇게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겠다며 국비와 지방비 4억 4천만 원을 들여 재작년 제주 서부 지역에 조성한 국산 밀 생산단지는 20헥타르. 올해는 동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돼 마라도 면적의 3배가 넘는 100헥타르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8헥타르가 넘는 밀밭이 이미 폐기 처리되는 등 올해 수확량은 지난해 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하라 해놓고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으니 농가들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재배농가가 지난달 재해 신고를 했지만 제주도는 알곡이 없는 피해의 경우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 더욱이 도입 초기 단계인 제주 지역 밀은 메밀이나 월동무와 달리 재해보험 작물로도 지정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는 이제 재해보험의 품목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다른 품목에 비해서 좀 소홀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려고. 밀 생산을 장려하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벌였지만 정작 재해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한 해 농사를 마친 농가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평생을 미술 교사로 후배 양성에 힘쓴 한 80대 화가가 첫 개인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쇠약해져가는 신체와 정신에도 연필과 붓을 놓지 않은 화가를 홍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짙푸른 하늘에 우뚝 솟은 한라산. 고깃배들이 떠있는 바다와 건물에선 강한 붓터치가 느껴집니다. 화가가 살아온 중산간 마을도 캔버스에 담겼습니다. 커다란 나무와 하얗고 노란 집들 사이에선 깊어가는 가을이 느껴집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서라벌 예대에서 회화를 전공한 뒤 제주로 건너와 평생을 중고교 미술교사로 미술인 육성에 힘쓴 전성식 씨의 개인전입니다. 제주를 담은 풍경화에서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평생을 함께한 지인을 그린 인물화까지 올해 84세 나이에 생애 처음 연 전시회에는 작품 21점이 전시됐습니다. 저 그림 그리는데도 이 초점이 쫙 잘 맞추지 않아서 옛날같이 못 그리고 몇 번씩 가도 그 거리감이 틀리고 그래가지고 좀 그리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이거 그리는 걸로다가 거의 마지막이라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렸습니다. 대학 시절 변시지 화백에게서 그림을 배웠던 전 화가는 퇴직 후에도 미국에 건너가 17년 동안 작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젊은 미술인들과 초상화를 그려주며 그림을 더 배울 수 있었다는 전 화가는 당시의 추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려주고 이제 그 그린 사람이 이래갖고 지금 아주 이때가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너 잘 그렸다 그러면서 팁도 주고 이러고 할지. 귀국한 뒤에도 꾸준히 그림을 그려오던 전 화가는 올 초부터 신장 장애로 투석을 시작하면서 작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된 노 화가의 모습에 지인과 가족들은 뜻을 모아 작지만 의미 있는 첫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가족들끼리 한번 해드리자 하면서 시작한 게 여기까지. 이게 너무 좋은 기회로 이렇게 전시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평생 회화의 길을 걸어온 80대 화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이달 말까지 제주시 아라 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강한 자외선이 내립되면서 오늘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는 27.8도까지 올랐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처럼 덥겠고요. 하늘빛은 맑다가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낮 기온이 24도 안팎에 그치겠고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오후에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와 동부 지역은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제주 19도, 성산 18도, 서귀포 20도, 성판악 15도 보이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7도, 서귀포와 성산 26도, 성판악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내일 오후부터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이맘때 장마 소식도 궁금하실 텐데 현재 정체 전선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자리하고 있어서 당분간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덤프트럭 연쇄 충돌 사고 원인은 덤프트럭의 브레이크 파열로 추정됩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파열로 정지 신호에 제동을 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 주에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귀포시 동홍주민센터 사거리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차량과 오토바이 등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제주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제주 동부보건소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30대가 야외 활동 후 발열과 오한으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3번째 SFTS 환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환자가 오름에서 작업하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을 입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600억 원대 그린수소 실증 사업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12.5메가와트 그린수소 실증 사업 관련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의하고 심사 보류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주민 설명회를 열지 않는 등 주민 소통 능력이 부족했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노키즈존 금지 조례와 관련한 입법과제 정책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 도의원은 노키즈존 금지라는 용어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금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아동 출입 허용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육아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초부터 제주 해역에서 독성이 매우 강한 해파리가 출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해파리는 작은 불회관 해파리와 꽃모자 해파리로 해수면을 떠다니며 해안으로 밀려오는데 만지면 강한 독성에 쏘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산과학원은 해파리 출현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발견하면 지자체나 해경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제주에서 40여 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석 달 동안 마약 사범 4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마약 사범 검거 수는 작년보다 34% 늘었고 공급 사범은 6.7배, 필로폰 압수량은 4.5배 증가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이 고압 전신주에 걸려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해변 근처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딩이 고압 전신주에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이 1시간여 만에
조종사인 60대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구조를 위해 전선 전력을 차단하면서 이 일대 300여 가구가 일시 휴전됐습니다. 재작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고 이유빈 씨의 유가족이 질병청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고 이유빈 씨의 아버지는 오늘 제주보건소를 찾아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백신 부작용 관련 논문 20여 편 등이 첨부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모더나 백신 접종 후 12일 만에 숨진 이유빈 씨에 대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국회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해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금 지급과 피해 지역 지원,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 등도 포함됐습니다. 위성건 의원은 해양 투기 저지가 최우선 과제지만 방류 이후 대책도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에코뮤직 페스티벌이 내일 돌문화공원에서 열립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YB와 코요테, 저스티스와 김나영 등 8개 팀의 뮤지션이 참여합니다. 공연 입장은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됩니다. 제주기점 항공기 공급석은 줄었지만 이용객과 탑승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공항 기점 항공기 공급석은 하루 평균 8만 6천여 석으로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반면 하루 평균 이용객은 7만 8천여 명으로 0.2% 늘었고 탑승률은 4% 증가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전망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역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도내 중소기업들의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는 83.3으로 지난달보다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해보다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늘면서 음식과 숙박업 내수 부진이 완화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 지역 자영업자 4명 가운데 3명이 직원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고용원 없는 제주 지역 자영업자는 7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4.5%를 차지했습니다. 1인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3%포인트 늘었는데 지난 2020년 5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